집의 특징이 뭐다? 온실. 나만의 온실이 있는데 온실이 포치 겸 현관 겸 거대한 걸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꿀인데. 이현웅님을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호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1번 갑니다. 1번 온실 더하기 집이죠. 온실. 그러니까 온실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과하게 할 수 있는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이고요. 요거는 집이고 2층 집이고 요거는 2층 온실인 거죠. 온실이 2층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실로 들어가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온실로 들어갑니다. 온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이라는 게 지붕 있는 테라스, 뭐 처마, 포치, 그다음에 펜츄리, 창고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차라리 이거를 적극적으로 현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현관인 거죠. 거대한 현관의 온실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 많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을 하려면 아무래도 창고가 필요하고 온실도 필요하고 작업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차라리 현관을 왕창 키워서 거기다 다 넣자는 거죠. 그게 이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층 집이요.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죠. 2층 집인데 여기에 이너 가드, 그래서 온실을 만드는 거 적극적으로 거의 이제 집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집은 23평이에요. 근데 온실이 10평이 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의 절반 크기 사이즈의 온실이 있고, 이게 지붕 있는 테라스, 온실, 창고, 차고도 될 수 있죠. 차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거기 뭔가 다 있는 거죠. 포치에 뭐 창고 뭐 다 여기 다 넣는 게 어떠냐는 거죠. 어떠냐는 거에 대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현관이죠. 아까 보시면 현관이죠. 현관이면 요 공간은 이게 포치일 수 있는 거죠. 야, 10평이 다 포치야, 온실이야, 창고야, 작업실이야. 심지어는 개도 키워, 고양이도 키워. 여기는 집이고 이 경계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닫든지 열든지, 겨울에는 닫아버리고 봄, 여름, 가을은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넓게도 쓰는 거죠. 넓게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좁게 쓰고 봄, 여름, 가을은 집을 넓게 쓰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 펜츄리가 있고 여기서 쭉 내려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이 올라가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 집이죠. 그래서 가운데가 LDK가 있죠. 주방이 너무 성의가 없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11장 이거 워낙 긴데, 근데 뭐 대단한 요리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주방을 간단하게 크게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3185에 한 10m 길이에 8.6m 길이에 이제 거실에 LDK가 있고, 이건 온실입니다. 6370에 3200 정도의 이제 온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10평이나 되는 거죠. 10평이면 크죠. 사실은 뭐 일로 들어가면 차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오면 여기 이제 방 하나가 있어요. 방은 아니고 중간에 이제 약간 여기 턱이 약간 높아가지고 응접실이어야 되나 뭐. 올라오면 여기는 이제 목욕탕, 일본의 전형적인 목욕탕. 보조 주방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펜츄리. 그래서 여기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변기가 있고 욕조가 있고 샤워 부스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중간에 참이 있는 공간에 있는 괜히 쓸모없는 응접실이 있고,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야. 아니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좀 방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방을 만드는 게 맞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방이 뭐 아니 여기 올라가서 여기도 방이 하나 만들든지, 어쨌든 방이 하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애들 놀이터인가 봐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방 하나. 이게 문을 달아야 되죠. 아이가 어리니까 같이 자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이가 크면
맞겠죠. 그래서 방을 이렇게 만든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봅시다. 나중에 진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어려요. 어리니까 그냥 뻥 뚫린 공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집을 소개하는 거 많이 보면 아니 무슨 방에 칸막이가 없어. 그냥 하나의 공간이 그냥 막 계단으로 다 오픈돼 있어. 이게 무슨 뭐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나중에 아이가 크고 자라면 나중에 달면 돼요. 문을 달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니까 문을 다 달 수 있는 게 공간은 레이아웃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은 저렴하게 그냥 나무 박스에 아키라이트 플라스틱이죠. 불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은 겁니다. 덮은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온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죠. 중목 구조입니다. 중목 구조로 그냥 깨끗하게 하고 바닥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다다다닥 그래서 홀딩 유리처럼 다다다다닥 닫고 다다닥 덮는 거죠.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일로 벽이 가 있는 거. 쫙 들어오고 쫙 덮고 막 이런 기능. 위아래로 레일이 이렇게 레일이 보이죠? 레일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이 창이 위에 있어. 햇볕만 들어오면 돼. 아니 여기다 창을 내면 안 될까요? 볼 게 없거든. 볼 게 없거든. 사실은 그냥 앞집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러니까 내 뷰를 만들겠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뷰가 더 낫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온실을 내가 보겠다. 어차피 여기다 또 창을 내면 옆집이라니까. 옆집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창에서 바깥에 볼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라는 게 저렴하게 지은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온실이고 저렴하게 지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봄, 여름, 가을에는 엄청난 운동장인 거죠. 이 거실에서 연결돼요. 그래서 레벨 차가 여기 없어. 같은 레벨로 해버린 겁니다.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서. 여기로 올라가면 계단에 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 화장실. 손님이 왔을 때 뭐 커피 마시다가 화장실이 어디야? 그러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도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가정용 화장실이니까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소리도 안 나고 좀 약간 뭔가 멀리 있는 게 화장실이 불편함이 장점인 거죠. 보세요. 창을 냈는데 볼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창은 뭐냐? 환기, 햇볕이 들어오는 용인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야? 주차장이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보기가 싫다.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머리 요즘도 별로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창문이 이거 위에 있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죠. 공간은 뭐 엄청 높아요. 계속 강조하는데 대한민국은 에너지 컨트롤이 안 된다. 더운 지방은 이렇게 가능하죠. 일본 약간 더운 지방 이런 식으로 많이 집을 짓습니다. 계단에 오면서 중간에 있는 게 있는 거죠. 창고 막 여기도 창고. 올라가면 안방이 하나 있어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집의 특징이 뭐다? 온실. 나만의 온실이 있는데 온실이 포츠 겸 현관 겸 거대한 걸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떠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꿀인데?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그래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은 23평인데 10평이라는 공간을 이 공간으로 할애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10평은 저렴하게 지어야 된다. 저렴하게 어떻게 지을 거냐? 목조잖아요. 목조. 구조잖아요. 구조에 원래 합판치고 단열재 넣는데 하나 하지 마죠. 구조 세운 다음에 외장재, 아키라이트만 하고 게임 끝. 저렴하게 아주 좋은 공간, 좋은 작업장. 근데 심지어는 봄, 여름, 가을에는 이게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도 유리로 있습니다. 유리 뚫어놓으면 이게 냉난방이 안 되니까 막힌 거고, 요게 유리문이 쭉 나오는 거죠. 주방은 이렇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팬츄리 보조 주방 있고 주방 가구도
너무 저렴하게 스틸 프레임을 해가지고 합판을 짠 겁니다. 그래서 배관이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관없죠. 좋습니다. 등도 이렇게 그죠? 시타를 옮겼어? 이것도 이렇게 옮기면 돼. 아우 좋아요. 좋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짜는 거죠. 간단히 닦고 그냥 가구에다가 세면대를 올려놓은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많이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가 주방에 대한 뭔가 특별한 제작을 하면 다 비싸잖아요. 있는 가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기 있고 욕조 약간 턱이 졌죠. 물이 넘치니까 이렇게 요만 수영장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죠. 불편한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여기는 건식으로 양말 신어도 되는 거죠. 여기만 턱이 진 거죠. 요 안에도 물이고 여기는 그냥 건식으로 쓰겠다. 이게 다 이게 건식이잖아요. 건식으로 쓰겠다. 올라가면 이렇게 합판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여기를 본 거죠. 나중에는 추후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그냥 아이와 같이 자고 여기 아이의 공부방 겸 놀이터죠. 놀이터인데 추후에 아이가 독립한다. 여기다 문을 달겠죠. 아니면 여기다 하나 만들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온실 더하기 집이었어요. 디자인을 1.4 뭐 그냥 디자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점수죠. 편리성은 1.4 편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그렇게 뭐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집에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방도 하나밖에 없고 어쨌든 온실은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온실에 대한 요거는 우리가 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 맞아. 현관을 아예 10평을 키워. 거기다가 뭐 온실도 넣고 지붕 있는 테라스가 되고 포치가 되고 팬츄리도 있고 손님용 화장실도 2층에 얹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에너지 효율은 1.4, 아이디어는 1.3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는 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